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평생 가깝게 지낼 줄 알았던 친구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작은 오해가 쌓여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만 잘 넘겼다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텐데 괜히 말을 꺼냈나, 아니면 내가 괜히 기분을 나쁘게 받았나 하며 속으로만 삼키고 맙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풀지 못한 오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오해를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고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연락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다가도 내가 왜 먼저? 라는 생각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서로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자존심이라는 벽만 쌓여갑니다. 그 벽은 하루하루 더 높아지고 두꺼워져 결국은 손 내밀 기회마저 빼앗아 갑니다. 젊을 때는 이런 일이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술 한 잔 기울이며 툭 털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웃고 떠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만남의 횟수는 줄고 대화의 기회는 적어집니다. 오해를 풀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는 예전처럼 가까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우리는 끝내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한 채 세월을 허비합니다. 그 사이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 몇 달은 몇 년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친구의 소식조차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서로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이름만 남은 관계로 변해갑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다시 연락해야지라는 다짐이 살아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날들이 쌓입니다. 그 다짐은 결국 후회로 바뀝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평생의 친구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해 자체가 아닙니다. 그 오해를 제때 풀지 않고 대수롭지 않다며 미뤄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아. 내가 왜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지? 이런 자존심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한 친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와 외로움, 그리고 존재의 의미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곧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증인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은 삶의 의미 자체가 흔들린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은 용기로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 뒤에 숨어 세월을 흘려보낼 것인가. 이 선택이 내일의 외로움과 후회를 가르며 노년의 삶을 고립으로 만들지 따뜻한 동행으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웬만해선 끊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관계를 흔드는 건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오해일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짧은 침묵이 시간이 흐르며 커다란 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벽을 제때 허물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오해를 풀지 못한 채 평생의 친구를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 정우가 있었습니다.
둘은 늘 붙어 다녔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취업 준비 시절에도 서로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결혼식 날에는 사회와 축사를 맡아줄 만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관계는 아주 사소한 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초반 몇몇 친구들이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술잔이 돌았고 말도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김 선생은 가볍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정우, 너 그때 진짜 겁 많아서 도망친 거 기억나냐? 웃자고 한 말이었지만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시 정우에게는 절대로 농담거리로 삼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리는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김 선생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에이, 별일 아니겠지. 내일이면 다 잊겠지. 하지만 며칠 후에도 정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이 전화를 걸까 망설이는 사이 내가 괜히 먼저 사과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농담은 풀리지 않은 채 두 사람 사이에 얇지만 단단한 벽이 세워졌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 벽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연락 빈도가 줄어드는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통화했는데 이제는 몇 달에 한 번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임에서도 자리를 달리 앉고 대화도 필요할 때만 짧게 나누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예전처럼 편안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김 선생은 마음속으로 늘 정우를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겠지. 그러나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러 정우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도 김 선생은 결국 안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괜히 전화했다가 서먹하면 어쩌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진 것 같잖아. 이런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 뒤 뜻밖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우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정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빈소 한쪽에서 김 선생은 눈물을 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냥 미안하다고 말했더라면 왜 그렇게 사소한 자존심을 지키려 했을까? 그는 연신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됐는데 단 한마디면 머릿속에는 수십 번도 더 상상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잘 지내냐? 고 물어보는 장면, 술 한 잔 기울이며 그때 내가 좀 지나쳤다고 웃으며 사과하는 장면. 그 장면들은 이제 영영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던 길, 김 선생은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몇십 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자취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기억, 취업이 잘 안 되던 시절 서로를 다독이던 기억, 결혼식 날 정우가 웃으며 너 이제 진짜 어른이네라고 말하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들이 눈물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김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오해, 작은 서운함,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금이 가고 그 금을 방치한 채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치가 결국 평생의 후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과
정우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너무 흔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언제나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오해, 잠깐의 서운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친 채 세월에 맡겨버리면 그 작은 금은 점점 커져 결국은 관계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사실 문제는 오해 자체가 아니라 오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인간관계를 거울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거울에 금이 갔을 때 바로 닦아내면 원래의 빛을 되찾을 수 있지만 무심히 두면 금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관계 역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방치된 서운함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결국은 깨져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상호 회피라고 부릅니다. 서로가 먼저 다가가길 기다리며 두 사람 모두 침묵하는 현상이지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새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점까지 흘러가 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덫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곱씹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 자리한 그림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쯤은 비슷한 상황에 놓입니다. 먼저 사과할까 망설이다가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연락하지 못한 기억. 나도 모르게 마음에 담아두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풀리겠지 생각했던 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회는 줄어들고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풀리던 일들이 노년에는 무겁게 남습니다. 학교, 직장, 모임 같은 울타리가 관계를 지켜주던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관계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한번 멀어진 거리는 우연히 다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균열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치명적이 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삶을 기억해 줄 사람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누군가와 나눈 대화와 웃음, 그리고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을 증명하는데 그 증인이 사라지면 내 삶의 무게도 가벼워지는 듯 느껴집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가꾸고 있는가? 혹시 작은 오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인생은 서서히 고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만 흐르고 잃어버린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왜 먼저?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작은 용기를 내는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짧은 안부 인사, 단순한 미안하다는 말, 함께 차 한잔 하자는 초대. 그 작은 행동이 무너져가던 관계를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게 합니다. 자존심은 관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용기는 관계를 살립니다. 작은 오해를 풀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승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가깝지만 지금은 멀어진 친구, 사소한 일로 등을 돌린 사람. 그 이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연락하는 것. 그것이 오랜 세월의 후회를 막고 내일의 고립을 막는 길입니다. 이제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 그것이 우리의 남은 시간을 따뜻한 동행으로 바꿀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거대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작은 오해를 방치한 채 세월을 흘려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다시 이어갈 것인가? 돌아가고 싶지만 이미 늦은 인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은 관계도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안부를 묻고 짧은 말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해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작은 용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아주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고 있지? 라는 짧은 안부. 그때는 미안했어라는 단순한 말 한마디. 이 말이 평생의 오해를 풀고 다시 웃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지만 사실 상대도 같은 마음으로 망설이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손 내민 사람이 결국 관계를 살립니다. 그 한 번의 용기가 두 사람의 거리를 단숨에 좁힙니다. 그렇다고 관계가 한 번의 행동으로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시작이라면 그 이후는 꾸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습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함께 차 한 잔 나누는 시간, 때때로 작은 선물을 전하는 마음. 이런 행동들은 거창하지 않지만 관계라는 나무에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꽃이 저절로 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을 기울일 때 계절마다 다시 피어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관심이 쌓여 깊은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이 세월을 견딜 힘이 됩니다. 철학적으로도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사람은 본래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군가와의 대화와 인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심리학 역시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을 결정하는 건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질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가꾸는 일은 곧 나를 지키는 일이고, 오해를 풀고 손을 내미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오늘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지금 연락하십시오. 어제에 미루던 마음을 그대로 두면 내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문자 한 줄을 보내고 혹은 직접 찾아가 웃음을 건네는 그 순간부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는 생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 말할 때, 손을 잡을 때 비로소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관계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누군가와 웃으며 나눈 짧은 대화, 함께 걷는 산책길, 안부를 주고받는 그 순간들이 내일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용기가 미래의 고립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곁에 남는 건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닐 것입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 내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친구들,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아줄 단 한 사람. 그 존재가 우리의 삶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자존심을 내려놓고 작은 용기를 내어 오늘 그 첫걸음을 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일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한마디가 어제의 세월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내일의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받은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